지금까지 박영선 후보의 그 기본소득인 듯 기본소득 아닌 듯 하는 재난 위로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근데 지난주에도 또 흥미로운 칼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윤영준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네, 기본소득을 다루는 칼럼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칼럼은 그 한겨레 신문의 안선희 경제부장이 쓴 칼럼입니다. 제목은 2011년 무상급식, 2021년 기본소득, 이 10년을 10년의 주기네요. 딱 주기를 두고 거대한 의제 두 개를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요. 10년의 주기에 10년의 재보궐선거 주기네요. 아, 딱. 그러네요. 10년 전에도 재보궐선거였고, 아, 그때 재보궐선거 쟁점이 본인이 내신 무상급식이고. 분이 또 이번에 또 후보시군요, 어떤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기실감이 또 드는데요. 음. 하지만 당시 10년 전과 지금은 뭐 후보는 비슷할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세상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당시 이 칼럼에서 두 사람의 발언을 이제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두 사람은 아마 좀 낯선 인물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윤중현 전 장관과 또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박재완 두 네, 분인데요. 이름 기억납니다. 저는 다. 네,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모피아라고 좀 분류되는 기재부 관료 출신의 이제 장관분들이시죠. 네, 윤중현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복지 같은데 재원을 다 쓰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나라 형편이 되는 대로 그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복지를 제공하는 거를 사람들이 그 복지를 즐긴다. 한도 내에서 즐기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또 박재원 장관은 포크배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포크배럴에 맞서 재정 건전성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포크배럴이 뭐냐면은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노예들에 빗댄 말이에요. 그래서 포크가 돼지고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멸칭 같은 그런 용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개돼지 이야기랑 뭐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 느낌의 당시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었나, 그런 사실 의구심이 드는 그런 발언인데요. 근데 그 발언에 이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균형감을 잃은 채 과도한 지출을 부추기는 정책은 표만 의식하는 무책임한 논의라는 비난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기재부 장관, 지금의 이제 경제부총리, 당시에도 경제부총리였죠. 그래서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지금과는 그래도 이 정도로 용기 있는 발언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이 정도로 그렇죠. 발언하면 다음 날 바로 이제 공적인 그런 정치 인생이 거의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바뀌지 않았는가. 지금도 많이 좀 위로라는 표현에서 보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때와는 좀 분명히 좀 달라진 인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이제는 복지가 국민이 당연히 누리고 또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된다. 10년 전의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좀 세상이 달라진 게 느껴질 수 있다. 또 달라진 결정적인 그런 배경이 무상급식이라는 그런 복지 의제가 등장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간 복지에 대한 인식을 좌우할 이제 거대한 의제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심이 기본소득이고, 또 기본소득과 함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기본자산제, 일자리 보장제, 또 참여소득제, 또 기존의 복지체계 강화, 이런 다양한 의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칼럼은 뭐 어느 의제가 뭐 더 낫고 뭐 우열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공론장에서 이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좀 열린 질문을 하면서 끝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칼럼이 아닌가. 앞으로 10년간의 복지 논쟁이 좀 어때야 하고, 기본소득이 그 가운데서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좀 던지는 칼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뭐, 한국 복지 정치에서 2010년, 11년에 이 무상급식 실시와 그것을 둘러싼 논쟁이 어쨌든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특히 이제 권리,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바꿨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기본소득이 좀, 우리는 기본소득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걸 둘러싸고 뭐 일자리 보장이건 참여소득이건 뭐 기초자산제건, 어쨌든 기존의 복지제도와는 좀 바뀐 새로운 뭔가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이게 10년 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빨리 뭐가 돼야지. 10년 동안 계속 논쟁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기본소득 주간 그때는 브리핑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그런 되는. 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그거 무상급식 얘기가 어쨌든 이게 새롭게 그 의미가 어쨌든 다가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글 하나 더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 이 주간 브리핑을 하는 이제 또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소득 논쟁은 결국 우리의 이제 복지 체계와 세금 체계 전반의 그런 이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지 체계와 세금 체계가 어때야 하는가 그런 논의를 이제 보다 그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당시 10년 전에는 이제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한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읽어도 지금의 우리의 세금제도 또 조세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칼럼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 칼럼인데요. 제목은 무상급식에 대한 소고라고 10년 전 제목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조금 학술 그 지식인이 쓰는 이제 그런 용어죠. 소고 뭐 짧은 네. 의견이라는 뭐 그런 표현인데요. 작성자는 그 김유찬 당시는 홍익대 교수셨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그 중책인 국책연구기관인 조세경제연구원의 현재 원장이신 분이 10년 전에 쓴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쓴 칼럼을 읽어보면요. 그 조세 전문가의 입장에서 과연 무상급식에 찬성할까 반대할까 저는 처음에는 떤 입장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칼럼을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이 사람은 뭐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프레임으로 좀 보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그 무상급식이 당시에 어떤 그 논쟁이 있었냐면은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급식을 제공하자라는 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이었고 그 얘기는 그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고 급식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당시에 뭐 진보 교육감들이나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지금의 여당 쪽에서는 그 선별 효과라든지 선별 비용이라든지 낙인 효과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세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중산층 이상에게 급식비를 받을 거라면은 급식비를 그런 식으로 받지 말고 그 세금 제도를 통해서 소득세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지금 조금 더 누진적인 세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산층과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고 그리고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는 급식을 주고 안 주고 그런 선별을 하지 말고 모두에게 급식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의 세금 제도가 그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대부분 면세자죠. 그래서 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효과다. 이렇게 하면은 낙인 효과도 없게 되고 또 부자들은 돈 내고 먹으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세금 좀 더 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칼럼을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은 작년에도 상당히 좀 비슷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줄 때 보편적으로 주는 게 맞느냐, 70%를 주는 게 맞느냐라는 논쟁으로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의 전선이 더 있었습니다. 선별 환수를 하면 그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거와 똑같다.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이제 연말에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1년 동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좀 더 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별환수라는 그 하나의 전선이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선별환수의 원리를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들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와 희망을 좀 담고 요 칼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그 이런 조세 개혁에 대한 얘기는 그 많이 축적된 그런 자료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좀 영국의 그 멀리스 보고서라는 이제 좀 방대한 조세 개혁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때도 좀 많이 다뤄진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결국에는 그 세금 개혁과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인데 우리 세금 제도가 좀 어때야 하는가? 그 지금보다 과연 충분히 누진적인가? 그리고 누진적인 세금 제도를 가져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상당히 그 선별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좀 더 이제 선별에 따르는 많은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뭐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한 저희가 기본소득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이게 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걷는 것까지 생각하고 그래서 이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조세를 보자면 이제 조세 개혁과 기본소득 그다음에 뭐 다른 복지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박영선 후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소득 별로 얘기하지 않던 사람들도 왜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만큼 지금의 어쨌든 체제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뭔가 더 긴급한 뭐 포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것은 뉴 노멀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오늘 윤영중 님이 소개해 주신 박영선 후보의 재난위로금 그리고 무상급식을 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이야기한 10년의 변화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